네, 안녕하세요. 시나브로 수학입니다. 이번엔 고등학교 1학년 이제 공통수학 2에 이 내분점과 중점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내용부터 한번 보면 이제 내분의 의미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 건데, 지금 내분이라고 하는 건 안 내자에 나눌 분자에서 선분 안쪽에서 나누는 한 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분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내분은 이런 의미예요. 선분 A, B의 M 대 N 내분이다 라는 건, 그때 내분점을 P라고 하면 이때 A서부터 거리와 A서부터 P까지의 거리와 그 다음에 B에서부터 P까지의 거리의 B가 M 대 N이 되는 이 비례식을 만족하는 선분 A, B 안에 존재하는 점 P 값을, 점 P를 우리는 내분점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때 수직선상에 나타내보면 여기를 내가 A라고 할 거고 여기를 B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때 A서부터 거리하고 그 다음에 B에서부터 거리의 B가 이렇게 M 대 N이 되는 선분 A, B 위의 점을 이렇게 P라고 하면 이때 점 P를 우리는 내분점이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내분점의 좌표를 어떻게 구하냐? 내분점의 좌표는 여기를 뭐라 해볼까? 여기를 x1 이렇게 잡아볼 거고요. 여기를 x2라고 해볼 거예요. 그리고 점 P, 내분점의 좌표를 이렇게 x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이 비례식을 그대로 쓰면 되거든요. 그래서 AP의 길이는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야 되니까 x-x1이 이렇게 될 거고, 마찬가지로 BP의 길이도 x2-x가 되겠죠. 그게 m 대 n이다. 그래서 비례식을 풀면 내항의 곱이 외항의 곱과 같다라고 했을 때 이 비례식을 풀어보니까 mx2-mx는 nx-nx1이다 라고 표현이 될 거고, 요때 mx를 우변으로 이항을 시켜주고 마이너스 nx1을 좌변으로 이항을 시켜주면 이렇게 나올 거예요. mx2 플러스 nx1은 mx 플러스 nx와 같다라는 식이 나올 건데, 요거를 조금만 정리를 해보면 요거 x로 묶일 수 있잖아. 그러면 x로 묶었을 때 m 플러스 n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양변을 m 플러스 n으로 나눠버리면 내분점의 좌표 x는 m 플러스 n분의 nx1 플러스 mx2라는 결과가 나와요. 이게 이제 내분점을 구하는 공식인데, 이걸 쉽게 구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을 구하고 싶다라고 하면 x1에서부터 거리가 m인 거고 x2에서부터 거리가 n인 점을 찾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 내분점 x는 이렇게 구합니다. 이 b를 더해요. m 플러스 n 분모는. 그 다음에 분자는 이렇게 지그재그로 가는 거야. 지그재그. 얘네 둘 곱한 걸 여기다가, 그 다음에 얘네 둘 곱한 걸 여기다가 이렇게 적어주는 거야. 그래서 그 둘을 합으로서 표현을 해주면 mx2 플러스 nx1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위의 결과가 나온다라는 거. 그래서 내분점 구할 때 이 비례식을 통해서 이 결과를 얻어내는 것보다는 이 공식을 통해서 빠르게 파악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아무래도 문제를 빨리 풀어야 되다 보니까. 그래서 이 공식을 꼭 외워줘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좀 넘어가 보면, 이번엔 이제 중점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 거예요. 중점. 그럼 이 중점이라고 하는 건 뭐냐? 우리가 이제 중학교 때도 한단 말이지. 이 중점은 내가 중점의 좌표를 m이라고 한다라고 했을 때 이 중점의 의미는 A서부터 거리와 그 다음에 B에서부터 거리가 서로 같다야. 이렇게 BM이나 AM의 길이나 AM의 길이나 서로 같다라는 거. 그래서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1대1 내분점이다 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내분점. 중점이라고 하는 건 1대1 내분점이기도 해요. 그러면 이제 수직선상에다가 좀 나타내 보면
여기를 이제 A라고 하고, 그 다음에 여기를 내가 B라고 해볼 거야, 이렇게. 그러면 이제 중점, 뭐 1대1, 이렇게 거리랑, 이렇게 거리가 서로 같은 거지, 이렇게. 그런 점을 내가 M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건데, 이때 M을 중점이라 한다라는 거야. 그럼 이 중점을 어떻게 구하냐면, 여기 A점의 좌표를 x1 이렇게 잡고, B점의 좌표를 x2라고 하고, 그때 중점의 좌표를 이렇게 x라고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그래서 요 식을 그대로 표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AM의 길이는 큰 수에서 작은 수 빼면 되니까 x에서 x1을 빼는 거지. 마찬가지로 BM의 길이도 x2에서 x를 빼면 나오겠죠. 이렇게 x2 빼기 x. 그래서 x1을 이항시키고 마이너스 x를 이항을 시키면 여기가 2x가 될 거고 우변은 x1 플러스 x2가 될 거니까 그때 결국에 이 중점의 좌표 x는 2분의 x1 플러스 x2가 됨을 알 수 있어요. 이렇게요. 그래서 중점의 좌표는 결국에 둘 더해서 2로 나누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평균과 같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으로 좀 넘어가서 수직선은 다 했으니까 이제 좌표 평면에서의 이제 내분점이라던가 이제 중점을 구하는 방법을 얘기를 해볼게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좌표 평면이 하나 그려져 있고 어떤 두 점이 있어. 내가 이제 두 점을 좀 찍어 볼 거야. 여기를 A라고 하고 그 다음에 여기를 좀 밑에다 그럴까? 여기를 B라고 해볼게요. 그럼 그때 이제 X축에 수선의 발을 내리면 여기가 X1 그 다음에 Y축에 수선의 발을 내리면 여기가 Y1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지. A가 X1, Y1이니까 마찬가지로 B점도 X축에 수선의 발 내려서 여기를 X2라고 하면 되죠. 그 다음에 요 B점에서 Y축에 수선의 발 내리면 여기를 Y2라고 하면 됩니다. 왜? B점이 X2, Y2니까. 그럼 그 상태에서 선분 AB, 요 AB에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 P의 좌표를 구하는 걸 한번 해볼 거예요. 그럼 마찬가지로 뭐 A서부터 거리가 M이고 그 다음 B에서부터 거리가 N인 그런 점을 내가 P라고 해볼 거고 이 P에서 X좌표를 X라고 할 거고 그 다음에 점 P의 Y좌표를 Y라고 해볼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X값과 Y값이 몇으로 표현되는지만 알면 되는데 여기가 지금 M 대 N이란 말이에요. M 대 N. 그래서 닮음을 이용해서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닮음을 이용해서 X와 Y를 한번 표현해 볼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점 A에서부터 여기 선분 BX 여기까지 B에서부터 내린 수선까지 이렇게 수선을 하나 그어줍니다. 이렇게 수선을 하나 그어주면 지금 요 AP 요 삼각형 있죠? 요 삼각형하고 요 큰 삼각형은 지금 닮음이란 말이야. 닮음. 그러면 결국에는 여기가 M 대 N이면 어디도 M 대 N일 수밖에 없냐? 여기도 길이의 B가 M 대 N일 거예요. 여기도. 그럼 요 길이가 M 대 N이라는 건 어디도 M 대 N이냐? 여기도 M 대 N이겠지. 길이의 B가 여기도. 그럼 결국에 이 X라는 N은 X1과 X2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수직선에서의 내분점을 구하는 거하고 동일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때 X는 M 대 N으로 내분하는 거다. 누구를? X1에서부터 거리가 M이고 X2에서부터 거리가 N이니까 그때 X좌표는 아까 알려준 방법 그대로 써주면 B를 더하고 그 다음에 지그재그로 곱한다 그랬지. 지그재그 곱하고 지그재그 곱해서 더해주면 되니까 MX2 플러스 NX1 요게 이제 내분점 P의 X좌표인 거예요. 됐죠? 그럼 마찬가지로 Y도 똑같이 해볼 건데 Y도 이 P에서 이렇게 수선 하나 그어봅시다. 그럼 여기도 이제 N 대 M이면 얘도 이렇게가 닮음이거든. 이렇게도 닮음이기 때문에 요 길이하고 요 길이의 B도 N 대 M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그럼 M 대 N이다 라고 하면 어디도 N 대 M이야? 여기도 N 대 M인 거야.
그러면 y축이라는 요 수직선 상에서 요 y라는 점은 결국에 y1과 y2의 m 대 n 내분점이다라는 걸 또 알 수 있거든요. 그럼 앞에서 했던 것처럼 m 대 n이다. y는 누구에서부터 m이냐면 y1에서부터 거리가 m이고 y2에서부터 거리가 n인 거야. 그래서 내분점의 y좌표 y는 마찬가지로 b를 더한 것분에 얘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지그재그로 이렇게 곱해 주는 거지. 지그재그로 곱해서 더해주면 my2 플러스 ny1이 되면서 이런 식으로 x좌표와 y좌표를 각각 아까 했던 수직선 상에서의 내분점 구하는 방법으로 표현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리는 이렇다. 그래서 결국에는 외워주기는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번에는 중점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 건데 중점도 마찬가지야, 원리가. 그래서 얘도 좀 빠르게 한번 가보면 어떤 선분 A, B가 있어요. 이렇게. 여기가 A고 여기가 B야. 여기가 B야. 그때 A에서 X축에 내려버리면 여기가 X1이 되고요. 마찬가지로 점 A에서 Y축에 수선해발 내리면 여기가 Y1이 될 거고 마찬가지로 여기도 X2 그 다음에 요 B점에서 Y축에 내린 수선해발도 Y2 이렇게. 그럼 중점이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A서부터 B서부터 거리가 같은 요 가운데 있는 점을 얘기할 거 아니니. 그럼 그때 요 중점 M의 X좌표를 X라고 또 잡아주고 중점 M의 Y좌표를 Y라고 이렇게 잡아준다라고 하면 얘도 여기가 다른 색으로 여기가 1대1이란 말이에요. 1대1. 그러면 어디도 1대1일 수밖에 없어? 여기도 1대1인 거야. 길이가 같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 얘도 마찬가지로 길이가 이렇게 같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그럼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X는 X1, X2의 중점인 거고 마찬가지로 Y는 Y1, Y2의 중점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그때 X 좌표는 아까 했던 것처럼 둘 더한 거의 반인 X1 플러스 X2의 2분의 1을 곱한 애가 되고 Y 좌표도 마찬가지로 두 좌표의 합의 반인 2분의 Y1 플러스 Y2가 된다라는 거. 그래서 결국에는 수직선상에서의 내분과 중점을 구하는 방법이 이 좌표 평면 상에서도 동일하게 쓰인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되셨죠? 그래서 다음으로 좀 넘어가 보면 이제 무게중심이라는 걸 좀 얘기를 해볼 거야. 무게중심. 그럼 무게중심이 언제 배우냐면 이거 중학교 2학년 때 배우거든. 중학교 2학년 때 뭐 닮음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많이 배우잖아요. 그래서 닮음할 때 이제 무게중심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 무게중심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정의가 뭐냐? 정의는 이제 중선들의 교점이야. 중선들의. 그래서 이렇게 A가 있고 그 다음에 B가 있고 그 다음에 C가 있어요. 이렇게 C가 있어. 그러면 A서부터 대변의 중점을 이렇게 연결하고 얘도 중점을 이런 식으로 연결하고 얘도 마찬가지로 중점에서 이렇게 점 C까지 연결하면 얘네들이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난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무게중심인 거야. 그 좌표가. 그래서 무게중심을 보통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렇게 대문자 G로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럼 무게중심의 좌표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 건데 우선은 무게중심의 좌표를 구하려면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성질을 좀 얘기를 해봐야 돼요. 무게중심의 기본적인 성질 뭐냐면 다 알고 있을 거야. 꼭지점에서 무게중심까지의 길이와 무게중심에서 중점까지의 길이의 비가 2대1이 된다라는 거. 이거는 뭐 중학교 2학년이면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공부를 좀 했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성질인데 왜 이렇게 되는지는 얘기 안 할 겁니다. 중학교 2학년 수준이니까. 그래서 얘는 2대1이다 라는 걸 가지고 무게중심의 좌표를 구해볼 거야. 그럼 그 과정이 어떻게 되냐? 이 B하고 C의 중점인 거거든. 왜냐면 중선들의 교점, 중선들을 이은 거잖아. 그럼 그 중점을 내가 M이라고 할 겁니다. M. 그러면 이제 무게중심이라고 하는 거는 G는 어떤 놈이냐면 점 A와 점 M의 2대1 내분점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왜냐면 A서부터 거리가 2고 M에서부터 거리가 1이니까. 그래서
2대1 내분점의 좌표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게 너무 중요하거든. 2대1 내분점. 그래서 요걸 이제 한번 구해볼 거야. 그래서 무게중심, 우선 중점부터 한번 구해볼까? BC의 중점이면 아까 얘기했듯이 둘 더한 거를 2로 나눠주기만 하면 되거든. 그러면 X좌표는 2분의 X2 플러스 X3가 될 거고, 그 다음에 Y좌표는 2분의 Y2 플러스 Y3가 될 거야. 이게 이제 중점의 좌표가 되겠지. 그러면 얘하고 이 M하고 이 A의 2대1 내분점인 거잖아. 그러면 아까 얘기했듯이 내분점 어떻게 구한다 해서 X좌표 따로 구하고 Y좌표 따로 구하는 거야. 각각을. 그러면 한번 공식을 한번 활용해서 한번 해봅시다. 2대1로 내분할 거예요. 그럼 어디서부터인 거야? A서부터 거리가 인 거야. 그러면 A의 X좌표 X1 적고요. 저 중점 M의 X좌표를 여기 1 밑에다가 적어주면 되겠지. 요렇게 X2, X3. 그래서 그때 무게중심의 X좌표는 아까 어떻게 구한다 했어? 둘 더하고. 그럼 2 더하기 1이니까 3 되겠죠. 그 다음에는 지그재그로 곱해서 더한다 그랬잖아. 2대1 내분점 구할 때. 그러면 얘하고 얘를 곱하면 2가 약분되니까 X2 플러스 X3가 될 거고, 마찬가지로 얘네들 곱하면 X1이 되니까 이런 식으로 X좌표가 잡히거든요. 그럼 뭘 할 수 있냐? 굉장히 결과는 심플하거든. 뭐냐? 다 더해서 3으로 나누는 거야. 무게중심의 X좌표는. 그러니까 중점하고 좀 비슷하지. 중점도 2개 더해서 2로 나눴잖아. 그러니까 무게중심도 뭔가 평균 같은 느낌인 거지. 평균 같은. 그래서 Y좌표도 동일하게 나오거든요. 이런 이유로. 그래서 Y좌표도 어떻게 구하면 돼? 다 더해서 3으로 나누면 돼요. 이렇게. 무게중심은. 그래서 Y1, Y2, Y3를 다 더한 거를 3으로 나눠준 게 무게중심의 Y좌표다. 그래서 이렇게 무게중심은 어떻게 보면 그냥 평균인 거야. 평균. 그래서 무게중심에서 이 공식만 외워서는 안 되고, 내가 아까 여기 별표 쳐놨으니까 이거 잘 보면 2대1 내분점이다라는 거를 가지고 문제 푸는 게 상당히 많이 나오거든. 그래서 요 성질, 꼭지점과 중점의 어떤 2대1 내분점이 무게중심이다라는 요 성질만 가지고도 어려운 문제들도 꽤 많이 풀 수 있어요. 됐죠? 그래서 다음 내용을 한번 가볼게요. 무게중심. 그래서 지금 내분점과 중점, 그 다음에 무게중심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설명을 다 해줬는데, 그거에 대한 이제 대표적인 문제예요. 보통 이런 내분점이나 무게중심 같은 경우들이 좌표들이 나와서 이제 고등학교 내용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중학교 도형 가지고도 우리가 아주 쉽게 풀 수 있고, 중학교 도형의 성질을 안 쓰면 절대 풀 수 없어요. 고등학교 문제들도. 그러니까 한번 접근을 한번 해볼게요. 우선 첫 번째 세 점이 나왔거든. 내가 이거 세 점을 한번 찍어볼 거야. 여기를 A, 그럼 마이너스 2,3 이렇게 찍어주고, 여기를 B,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C니까 C를 5,1 이렇게 찍어줄게요. 그러면 이렇게 ABC 삼각형이 있는데, 뭐라 그랬냐면 변 BC 위에 점 P가 있대. P.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BC 위에 점 P가 있는 거야. 그때 이제 뭐라 그랬냐면 ACP하고, ACP면 P가 이런 데 있다라고 하면 이쪽 오른쪽 삼각형을 얘기하겠지. ACP. 요 넓이가 ABP. ABP면 요 왼쪽에 생기는 삼각형을 얘기할 거거든. 그러면 왼쪽의 삼각형의 2배래. 그러니까 얘가 더 큰 거야. ACP가. 2배 큰 거야. 그러면은 대충 2배 정도 크게끔 한 요 정도 그려놓을게요. 이렇게 P를. 그래서 문제에서 얘기하는 게 요쪽 넓이가 요쪽 넓이의 2배다. 그래서 요 넓이를 S라고 하면 여기는 ES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거든. S와 ES. 근데 문제는 여기 P 값을 구하라는 거예요. P 값. P의 좌표. 그러면 이거는 이제 넓이를 구하는 거냐, 아니면 넓이식을 세워야 되는 거냐? 절대 그러지 않아.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게 있어. 중학교 때 이렇게 평행선이 있어요. 평행선. 얘들이 이제 평행선인데 내가 삼각형을 하나 그려놓을 거야. 삼각형. 이렇게. 그럼 그때 내가 여기에서 하나의 선분 하나 더 그려서 여기가 예를 들어 M 대 N이라고 합시다. 길이가. 그러면 이 왼쪽에 있는 삼각형과 오른쪽에 있는 삼각형이 지금 밑변이 길이를 그냥 MN이라고 해볼게.
그럼 얘는 밑변이 m이고 얘는 밑변이 n일 때 높이는 둘 다 뭐냐면 두 수직선 사이의 거리가 높이가 되거든. 그러니까 결국엔 높이가 똑같다라는 거야. 그럼 두 넓이는 결국 밑변에 의해서 결정이 나는 거거든. 그래서 밑변이 지금 b가 m 대 n이기 때문에 실제로 넓이식을 각각 써보면요. 요때 넓이의 b도 m 대 n이 나와요. 그러면 결국에 높이가 같은 두 삼각형은 밑변의 b가 높이의 b와 같다, 넓이의 b와 같다라는 걸 중학교 때 배운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것 또한 이제 중학교 때 나왔던 성질을 이용하는 거야. 지금 이 두 삼각형은 높이가 같아요. 높이가 같은 삼각형인데 넓이가 이렇게 두 배 관계에 있다라는 건 어디도 두 배냐? 이 밑변의 b가 두 배 관계라는 거야. 그래서 이 b는 1대2가 돼요. 1대2. 그럼 결국엔 넓이가 두 배 관계다라고 나왔지만 결국엔 뭘 물어본 거야? 내분점을 구하는 문제였던 거지. 결국엔 따져보니까. 그래서 점 P는 결국에는 A, B, C에 선분 BC에 1대2 내분점이다라는 거를 넓이 관계를 통해서 파악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1대2 내분점을 빨리 구해봐야 되겠죠. 그러면 아까 이제 공식대로 풀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번에는 공식을 이용하지 않고도 한번 풀어볼 거야. 내가 잘 보세요. 지금 내가 다시 그려볼게. B점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야. 그 다음에 C점이 여기가 5, 1이야. 근데 1대2 내분점의 좌표를 구하는 거야. 여기. 그럼 P점에 X좌표가 있을 거고 Y좌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걸 어떻게 구하냐면 X좌표를 봐봐. X좌표. 얘네들 차이가 몇 차이나? 9 차이 난단 말이지. 그럼 X좌표의 차를 9를 1대2로 이렇게 1대2로 나눠보는 거야. 9를. 그럼 9를 1대2로 나누면 어떻게 되겠어? 여기가 3이고 여기가 6이 되겠지. X좌표의 차가. X좌표의 차가 얘는 3 차이 나고 얘는 6 차이 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4보다 3이 큰 값이 P점의 X좌표가 되면서 마이너스 1이다라는 걸 공식을 안 써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Y좌표도 그렇게 계산해보면 여기 마이너스 2고 여기 Y좌표가 1이니까 얘네들 차가 3 차이 나거든. 그러면 이 Y좌표의 차도 1대2로 나눠보면 길이가 실제로 1과 2거든. 그러면 얘네들은 Y좌표가 1 차이 나는 거고 얘네들은 Y좌표가 2 차이 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P점의 Y좌표는 마이너스 2보다 1 큰 마이너스 1이 될 거라서 이렇게 P점의 좌표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로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공식을 안 써도 돼요. 됐죠?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어서 한번 또 해보면 지금 이 문제는 이제 기출문제로도 많이 나오고 많은 아이들이 상당히 어려워하는 문제거든. 그래서 이 문제는 좀 유심히 봐야 될 문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지금 이 문제를 보면 지금 선분 A, B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선분 양 끝을 내가 여기를 A라고 해볼 거고 여기를 B라고 해볼 거예요. B라고. 그럼 이 문제에서 이제 중요한 건 요 등식을 어떻게 해석을 하냐. 그게 너무나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요 식을 이제 비례식으로서 표현을 해보면 이때 AB 길이와 그 다음에 BC 길이에 요때 B가 몇 대 몇임을 얘기를 하냐면 4대 3과 같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등식이에요. 실제로 요 비례식을 풀어보면 얘네들 곱하면 4BC고 얘네들 곱하면 3AB잖아. 그러니까 요 등식이 나온단 말이지 지금. 그러면 결국에 AB가 4라면 BC는 3이구나. 그러면 표현을 해볼까? 그럼 AB 길이가 4라면 BC 길이가 이렇게 3이 되는 거야. 그래서 요 점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 점 C가. 됐죠? 그럼 점 C의 좌표를 구하라는 거지. 점 C의 좌표를. 그럼 점 C의 좌표는 지금 보니까 여기가 4고 여기가 3이면 요 길이가 1이잖아. 그러면 선분 A, B를 1대 3으로 내분하는 점이 돼버린다고. 점 C가. 이 등식을 만족하는 점 C가. 그래서 1대 3으로 내분하는 그 좌표를 X좌표 한 번, Y좌표 한 번 이렇게 구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A서부터 거리가 1이니까 A점의 X좌표, B점의 X좌표를 가지고 X좌표 구해보면 여기가 A의 X좌표, 그 다음에 여기는 B의 X좌표 적어서 점 C의 X좌표 한번 구해볼게요. 그래서 얘네들 더한 거 분해 지그재그로 곱해서 더해주면 3 플러스 3이 나오겠지? 그럼 4분의 6이 되니까 2분의 3이 나올 거야. X좌표가. 마찬가지로 Y좌표도 구해보면 A점의 Y좌표가 2. 그 다음에 이거 조금만 오른쪽으로 당길게요. 그럼 여기가 1대3. Y좌표는 뭐하고 뭐지? 지금 2하고 4거든. 그럼 Y좌표는 둘 더한 거 1 더하기 3, 4분의 이렇게 또 지그재그 더한다고. 그러면 얘도 곱하면 4고 얘도 곱하면 6이니까 둘 더하면 4분의 10이 나오겠지. 그럼 4분의 10 약분하면 2분의 5가 나온다고요. 이렇게. 그래서 결국에는 점 C의 좌표는 2분의 3, 2분의 5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우선은 이번 내용에서는 이 내분점과 중점, 그 다음에 무게중심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봤는데 우선은 공식만 외워서는 이쪽 파트들을 정복할 수 없거든요. 공식을 외우는 것도 외우는 거지만 당연히 그 공식이 어떤 과정에 의해서 나오고 또 요 단원 자체가 아무래도 중학교 때 배웠던 도형의 성질을 이용하다 보니 도형 중학교 때 배웠던 도형의 성질들도 이번 기회에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점들을 다 고려해서 공부를 착실하게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요 내용 이어서 무게중심하고 그 다음에 뭐 내각 이등분선에 대한 아주 중요한 성질들이 또 있거든요. 그거에 대한 내용들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할게요.